앞에 교수님들이 다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이제는 틀렸죠, 답이. 그죠? 기존에는 답이 틀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채점하면 맞는 답이에요. 이건 아이를 놀리는 답이거든요. 놀리는 문제고. 이거 원래 사각형에서 아이가 알고 있잖아요. 찢어져서 사각형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걸 앞에 추론해가 가는 거잖아요. 기존의 수학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답이 있고 이 답이 맞나 안 맞나를 우리는 채점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그럼 많이 맞으면 우수한 아이가 있고 우리는 우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수학 교육의 방향입니다. 앞에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수학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 문제를 푸는 이런 어떤 교육 방법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수학을 통해서 우리는 수학 성적이 우수한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수학을 통해 생각하는 아이, 이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저희 교육이 앞으로 해야 될 미래 교육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고, 옛날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이 지식을 활용을 통해 내 삶을 이끌어갔다면 앞으로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을 가지고 되었구나. 그래,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전에 과학 지식서라든가 영종력이라든가 금폐율 같은 건 안 배웠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걸 그럼 가장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요구하는 역량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내가 고등학교 배우고 중학교 배웠기 때문에 이 배웠던 지식 안에서 사회에 나가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는 그것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에 나가서는 그 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들이 나는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면 대한민국 모든 법과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지도에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을 겁니다. 다음 지도에는 새로운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르면 지적도가 나옵니다. 일종 그린 시설이 나옵니다. 누르면 면적이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다음 지도 안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지도만 봤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지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생각한 아이, 내가 하고 싶은 요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이 수학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되거든요. 2학년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고 이쪽에 제가 있습니다. 봅시다. 아까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만 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과 5분의 삼각관계에 되는 문장계 문제를 만들어 보려니까 산에 뱀이 5마리 있어요. 그 중에 1과 5분의 3마리가 땅구멍에 걸려있고 남은 뱀은 몇 마리입니다. 1과 4분의 5마리가 땅구멍에 걸려가지고 뱀을 정확하게 5등분을 해가 그 중에 5분의 3은 땅구멍에 걸려 5분이나 남았는데 도망가는. 이 상황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고 뭐로만 생각한다고 숫자로만 생각하고 계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더 우스운 거는 요것도입니다. 닭이 5분의 2마리가 있습니다. 돼지는 5분의 3마리가 있습니다. 이 동물을 합쳐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5분의 2닭이 5분의 3은 정확하게 1이라는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쓰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이 상황을 모른다. 즉 다시 말해서 분수가 가지는 분수 의미를 모르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죠. 분수를 공부를 하는데 이것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쓸 건가를 생각하고 5분의 2닭 5분의 3만 생각하고 있나. 울지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우리 교육 과정을 좀 변화시켜보자라는 것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기존 7차 교육 과정에 나왔던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배웠던 과정에 비하면 상당히 진부한 내용이죠. 왜? 붙여보니까 째가지고 붙여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래 믿다 보니까 360도 우리는 일일이 쟀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재지도 않았죠. 그냥 원은 360도다. 그렇게만 배웠죠. 근데 앞으로 수업은 이런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교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실패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한 번 도전해서 성공하면 그걸로 새로운 지식의 확장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각형 네갈로 합을 내는 것, 우리 공식만 해왔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 번 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알았지 않습니까? 다각형 네각의 합은 삼각형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첫째 시간에 삼각형 네각의 합은 얼마인가를 아이들의 탐구를 하라고 합니다. 자로 재보겠죠? 각도기로 알아보겠죠? 근데 실질적인 아날로그 세계에서는 180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건사까지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각형을 던져주고, 지난 시간에 삼각형 네각의 합을 배웠다. 그 삼각형 네각의 합을만 이용해서 사각형 네각의 합을 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지개를 뽑고 막 싸우겠죠. 그러고 어느 아이들과 한 학생이 사각형은 삼각형을 둘로 나누면 되구나. 삼각형 한 개 네각의 합은 180도이니 사각형은 360도가 되겠구나. 이것이 이야기한 아이들의 생각을 통해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실패를 하고 거듭거듭 실패를 하면서 알아낸다면 이제는 육각형이 나오든 오각형이 나오든 삼각형, 다각형 네각의 합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옛날 우리 아이들은 나일된 하나하나의 지식을 외우고 암기를 하고 그 외운 암기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도록 만들었던 이 교육의 방법이 앞으로 통용이 되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제 수학 체험센터가 들어선다면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많은 교구들이 있을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요거는 샘벨샘을 이용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친구가 통해서 익히는데 아는데 한 30분 정도 게임을 합니다. 이 게임을 하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데 이 기절할 것 같은 그 학습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네. 끝없이는 이건 주어진 속도 속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이 게임을 하면 여기에 나오는 문제를 아이들이 8페이지 이상을 스스로 만들고 푼다는 거예요. 이건 주어진 문제를 만들지만 게임을 하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풀고 친구가 만든 문제도 검사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풀 때 게임을 할 때 어떠냐면 땀이 흐릅니다. 식은땀이 흐릅니다. 지금 만드니까 재밌고 그죠? 그런데 한 번 더 강요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아주 초보적인 컨셉트에서는 쉽게 아이들이 즐겁게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 게임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 가르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수 가르기를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체험 탐구 중심의 수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신호등 같은 요걸 갖다 자기가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신호등 놀이를 합니다. 그 옛날에는 기존의 책에서는 이렇게 학습지로만 규칙 찾기에 배웠다면 아이들이 게임과 놀이를 통해서 규칙 찾기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셀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우리 도형 이동을 통해서 많이 배웠죠. 돌리기, 평행 이동, 안 그렇습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까다롭게 나옵니다. 한 번 돌리고 90도 회전하면 얼마 되는가? 1, 2, 3 어느 것이 맞나? 근데 이 테셀레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벽면을 한번 꾸리면 자기도 모르게 도형 이동에 대해서 체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게임을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기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 계기는 또 수업 시간 아이들에게 선생님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과 새로운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체험수학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수학뿐만 아니라 아주 앞으로 미래 사회는 그렇게 되어 갈 거라는 좀 생각. 저도 지금 15만에 전해야 되는 거고 그 미래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이 미래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학교라는 것은 제한된 곳에서 아이들이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는 일국지구가 만들어지고 남해, 김해, 양산, 진주의 국지구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이어지고 만들어지고 모든 것은 학교와 마을이 이어지는 그 속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에는 모든 사람이 동원해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국가의 번영의 길이고 따지고 보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죠. 아이가 그가지고 내 돈을 안 뺏어가고 지 알아서 살 수 있고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희망은 뭐냐면 자가 나에게 용돈을 줄 것이라 생각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안 뺏어가면 가장 큰 훌륭한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사회의 이런 많은 내용들이 앞으로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미래교육 테마파크도 만들려고 하거든요. 왜? 학교뿐만 다양한 방법에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옛날같이 체험으로 와가지고 체험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와안에 오면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나절 하루 정도 학교 생활을, 미래의 학교 생활을 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물을,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수학은 조금 앞서가거든요. 그래가 저희들이 가장 먼저 양산에서 수학체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수학체험센터를 만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야기만 하니까, 이론으로 이야기하니까, 눈으로 안 보고 체험을 안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축전을 열었습니다. 축전에서 부서에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수학을 만든다잖아요. 수학을 어떤 건 수학을 이용해서 축구공을 만들고, 수학을 이용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이런 걸 만들면서 수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그걸 본 학부모들이 관료자들이 그럼 센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센터를 만드는데 양산 같은 거 아주 작게 만들었거든요. 대박을 쳤습니다. 아이들이 올 때는 있잖아요. 기가 죽을까 봐요. 다른 반은 저거 뭐 울산 대공원 갔는데 우리는 수학하러 왔다고 눈물 질질 흘리기예요. 그러면 이제 갈 때는 웃음에 갑니다. 한 개씩 수학을 들고 가고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말마다 열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교실은 거의 되게 힘들 정도로 1초면 2초면 그 체험이 일찍 다 끝난, 점수가 끝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요구가 너무 나오니까 김해에 있는 학부모가 김해도 사볼라. 김해 사주니까 밀양에도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서 창원에서 좀 한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가 조금 큰 거 수학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진주에서도 진주 같은 경우는 LH가 3억, 진주시가 1억, 우리는 한 2억 정도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거제도 만들어더라. 거제시가 4억 4천, 우리 2억 이렇게 만들었어요.